자, 탄젠트로 가볼까?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탄젠트를 우리가 지금 y 좌표로 나타나는 게 되게 좋으니까 좌표로 나타내려면 어찌해야 될까? 배어치 정의할 때 좌표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했어? x는 1을 그리고 얘네들을 연장하면 저 점의 y좌표가 탄젠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가 2파이라고 하자. 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이면 0이네요. y좌표가. 그럼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뭐 계속 커져가. 그때 찍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차함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커져요. 급격하게 커집니다. 중간에 아주 확. 그래서 4분의 파이일 때 1 나와야 되는데 4분의 파이인데 1이니까 1.5니까 대충 4분의 파이는 여기고 1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간다고 쳐보자. 밑에 와서는 이렇게 되겠지. 아유, 이렇게 그림 아주 잘 안 그려지네. 얘가 그냥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돼? y 지금 뭐야? 무슨 축대칭이지? 마이너스로 가면 x 축대칭이 되지. 부호만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기함수야. 이렇게 되겠지. 얘가 아니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네. 2분의 3파이는 여기잖아. 여기까지 하겠니? 2분의 3파이에서 더 가면 양수가 되니까 얘네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가 작을 때는 이쪽 내려왔던 데랑 똑같은 애가 반복되겠지. 그 점근선이 돼서 파이가 이만큼인데 파이가 이만큼이니까 좀 더 하자. 요 간격만큼이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가운데가 파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는 최대 친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 치역은 모든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로그 함수하고 탄젠트 x만 치환하면 범위가 안 생겨. 사인은 치환하면 마일부터 1까지 있고 코사인도 마일부터 1까지 있고 지수 함수들 0보다 클 거야.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범위가 생기는데 수학원에서는 치환을 진짜 많이 할 건데 탄젠트하고 로그만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최대치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함수값이 툭툭 끊어지죠. 언제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파이 간격으로 그래프가 뚝뚝뚝 끊어지는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주기함수인 건 똑같고요. 그래서 기함수는 탄젠트 함수도 기함수가 되는 거지. 알겠음? 자, 그러면 이제 상관함수를 두 가지로 좀 변형을 해볼까? 평행이동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y는 사인에 x p 플러스 q가 되면 p, q가 원점으로 가는 거고 얘가 x축 역할을 하겠지.
2파이면 여기가 파이라고 치고, 그쵸? 그리고 Q에서부터 1만큼, Q에서부터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그려서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뭐 더 많이 그렸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Q고 1이고 Q 플러스 1, 여기는 Q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최대 최소만 좀 변할 뿐이 되는 거지. Y는 A배의 사인 X를 좀 생각을 해볼까. 코사인도 똑같은데 사인 S 중에 몇 코사인을 해볼까요? 원래 코사인 X는 1하고 마일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근데 A배를 했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값이 커지겠죠, A배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다면 여기가 플러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쳐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울룩불룩해지게 되잖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만 바꾸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겠냐? 주기가 좀 중요한데 Y는 사인의 2x하고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Y는 사인 x하고 0부터 x가 파이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0부터 x가 파이까지 변하면 2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지? 0부터 2파이까지 변하지? 그러면 여기가 파이라고 치면 y는 sin x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반주기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근데 y는 sin 2x에서 이 sin 입장에서는 x가 0부터 파이까지만 변했지만 si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온 거야? 0부터 2파이까지 들어오는 셈이니까 한 주기가 다 그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 k분의 1로 줄어 곱하기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변형된 애가 y는 a배에 사인의 k의 x-p 플러스 q하고 y는 a의 코사인 k의 x-p 플러스 q하고 y는 a의 탄젠트의 k의 x-p 플러스 q인데 p하고 q는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줄 거고 a도 진폭 최대값 최소값을 바꿔주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줄 거야. k는 뭘 영향을 줘? 주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가 k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최대와 최소는 원래 2배 a배 됐으니까 1에서 a까지 갈 건데 그쵸? q만큼 y축으로 이동했으니 a 플러스 q하고 최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q가 되겠죠. 이해 가겠니?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잖아. 네. 주기만 그쵸? 변형이 되겠죠. K분의 8. 그러면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해? 시작이 어디서부터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복잡하게 평행이동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압축되고 x축 방향으로 압축되거나 늘어나거나 K가 분수면 거꾸로 늘어나겠지 주기가. 그다음에 A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쭉 늘리거나 또 압축도 되겠죠. 1보다 작으면.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구야? 1번? P, Q야. 원점이 1로 오니까 여기 X축, Y축 그려놓고 P, Q를 딱 찍어. 그리고 거기서 점선으로 X축, Y축을 새로 잡아. 그리고 뭘 잡아야겠어? 주기를 잡아야겠지. 주기를 딱 정해서 거기를 4등분 해줘야겠지. 이해가 있니? 그리고 나서 최대값, 최소값 찍어줘야겠지 이렇게. 그리고 점 4개 찍고 이어주면 되는 거.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보겠지만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일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안 그려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만 그릴 거고 삼각함수 그래프 자체가 뭐 엄청 최대 최소에 대해서라든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되어 있을 땐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했다고.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선생님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만 다른데 삼각 방정식이랑 삼각 부등식이 뒤에 나오잖아. 거기를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선생님이 있고 단위원을 이용해서 푸는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은 단위원을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 찾고 싶어.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 찾고 싶어. y 값이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문제는 이 점 찍었는데 난 여기 x축을 외우지 않으면 몰라. 근데 단위원은 사인 x가 2분의 1이야? y좌표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가 2분의 1인 거지. 그 얘는 항상 1이지. 그러면 x좌표나 이 무조건 숫자로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삼각 방정식하고 삼각 부등식에 한 5분의 4는 단위원으로 풀 거야. 나머지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들어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같이 그려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외에는 다 단위원으로 풀 거라서 그래프를 많이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신에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서술형 문제는 거의 없을 테니까. 대신에 뭐 하라고 하겠어? 그래프를 주고 뭐 주기를 물어본다거나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니? 이런 걸 물어보겠지.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질문들을 이런 보일 때 해보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없었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빨리 외우고 이해하기 위해서죠. 이해갑니까? 간체형이가 다 될 수 있겠지 이제 그때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항상 그게 요즘에 다시 또 뭔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인간의 기억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맨날 그런 거지. 나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고 싶은 인간이고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건 뭐죠? 어떤 의지에 대한 문제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근데 나는 좀 늦게까지 30대 중반까지는 의지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꺾이지 않는 건 중요한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들이었단 말이야.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요즘의 분위기는 그거야. 생각 없이 한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그 루틴화해서 습관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게 중요하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정한 루틴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 공부면 공부, 뭐 내가 하는 뭐
운동이면 운동. 거기에 주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다수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의지를 세우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챙겨야 되고 기복이 있으니까 뭔가를 생각을 하고 의지를 뭐 북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면 세수하고 나가서 운동선수 달리기를 하고 학원을 갔다 오면 손 씻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서 숙제를 하고 그때 별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 우리 학원 느끼지만 오는 게 힘들잖아. 와서 선생님 얼굴을 봤다면 물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기 싫기도 하지만 보통의 날이면 그렇죠. 선생님이랑 와서 잔소리 좀 듣고 하다 보면 빨리 들어와서 집중이 되잖아 공부가. 그러니까 그거를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계속 꾸준히 그거를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불규칙한 생활 습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80% 정도는 그런 일정한 루틴이 있다는 거지. 그 시간대가 새벽인 사람도 있겠고 아침인 사람도 있겠는데 우리가 대다수가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해. 4시부터 10시까지 자. 그리고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어떤 날은 2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 어떤 날은 4시까지 하고 오후 4시까지 자. 그렇게 불규칙하게 가버리면 내 몸도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가지고 계속. 그래서 내가 호주한테 하니까 뭘 하다 항상 그걸 꺼내 파일을. 그 계획을 기록해. 너도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플래너가 있단 말이야. 플래너의 쓰임은 그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걸 일일이 깨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록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루틴화가 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데. 선생님도 자꾸 그걸 루틴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물론 무너졌어. 작년 초에는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무너졌거든. 힘들기도 하고 밤에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아침에. 몸이 다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루틴을 만드는 거지. 하루에 7시간은 잔다. 그럼 7시간에 일어나서 딱 알람이 울리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커피 머신을 당근을 했거든. 커피 머신을 5만 원에 엎어서 버튼을 딱 눌러서 커피가 꽉 나오지. 커피 하나 마시면서 그냥 마셔. 그리고 나간다. 이런 루틴을 만들려고 해. 여러분들 이번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설날에 또 루틴이 다 깨진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지? 엄마하고 친척들 왔으니까 놀 거고 늦게 잘 거고 늦게 일어나고 물론 늦게 일어나지 못하죠. 왜? 설날에 세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행 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내가 항상 뭔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번에 개연 테스트만 써보기로 했잖아. 물론 공부할 시간을 얼마나 만드냐고 되게 중요한 거야. 제일 효과적인 건 뭐야? 남들 놀 때 내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1시간만큼은 언젠가를 만들어. 넌 여행 갔으니까 30분만 그거 하고 쓰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 짜투리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때 핸드폰을 들지 않고 하는 거. 선생님 있잖아. 개념 테스트를 안 해오고 그럴 거면 차라리 핸드폰을 들어서 개념 테스트를 보라고. 사진을 찍는 거. 답지를 PDF로 보내줄 테니까 PDF를 보자.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잘 보면 2등급 정도 나올 거야. 이 정도 이대로 유지하면 생각보다 나는 되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또는 3등급 공부 만족이 되지 않죠 솔직히. 잘했다는 알잖아. 나쁘지 않네. 1등급은 상위 4%고 100명 중에 4등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그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들을 모든 걸 다 그 시간들을 거의 투자해서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대신에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내 시간이 되어서 거기 할애가 되고 거기 유지하면 돼. 그럼 내 시간이 생기는 거야. 방학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항상 한단 말이야. 끌려다니잖아. 수학 끝나고 영어 숙제하고 수학 수업 끝나고 영어 수업 끝나고 수학 숙제하는 이 패턴을 고쳐야 되고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학교를 다니면 어쩔 수 없어. 그럼 틈틈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말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게 계속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적어놔야 되는 거야. 기록하고 선생님도 그래서 새벽 2시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꼭 기계에다 영상을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옮겨 그거 하고 같이 서 왜냐면 그 내가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그 씻고 와서 영상 온 거 유튜브에 링크 올려서 올리는 거 컴퓨터도 올리겠지. 그리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하고 나서 아니면 낮에 보통 오전에 아예 일찍 올라가면 새벽에 올리거나 2시 넘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침 10시 날 1시 2시 올라간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일이 있어서 뭐 어제는 일이 바빠가지고 너무 편히 잤단 말이야. 이제 밀리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런 거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 연휴나 쉬는 날에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일도 수업이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오늘은 언제 어떻게 할 건가, 뭐를 배웠나, 이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설명에도 내가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갔다 오고 즐거웠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놓지는 않았어. 하루에 1시간 말이야. 정 쓸 시간이 없으면 그냥 뭐 PDF를 읽어보는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익히는 거니까. 배웠다 수업 들었다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내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자료를 주고 뭐 좀 더 복습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잔소리하는 거밖에 없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내가 깨어있으면 되게 좋고 항상 그게 의도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대.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사는 대로 생각하는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뭐가 나쁜 건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황이 휘둘리는 거야. 나는 그 수학 숙제는 다 못했는데 또 영어 선생님 이렇게 생각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계속 지금 결국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시작부터 해서 가장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주기성, 반복성이야.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치? 이해가겠니? 그리고 쌍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것도 가져왔고 60분법과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고 다만 우리는 뭘 연습할 뿐이죠? 특수각들을 호도법으로 몇 도인지 호도법으로 얼마인지 그러니까 몇 도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얘가 얼마 어느 자리에 어느 그림에 어느 정도를 외웠으면 좋겠다.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그걸 계속 변환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못 외운 거랑 마찬가지야. 사인 3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가 60도 사인 60도 이렇게가 아니라 사인 3분의 파이면 이 정도 x좌표 얼마 y좌표 얼마 기울기 얼마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단위원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걸 반복해서 연습한 거야. 동경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지. 다 안 외워져. 그냥 그림으로 외우려면 그지? 그러니까 내가 동경을 두 개를 그리고 6세타하고 세타를 그리고 그쵸? 얘네가 x축 대칭 y축 대칭이면 관계가 나와서 빼냐 더하냐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걸 반복해서 하면 시험 문제가 나왔어도 그게 외운 거거든. 그치? 그리고 오늘은 뭘 하냐면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나왔단 말이야. 함수가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래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징이 되고 그래프 모양 자체를 외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성, 주기성이 있으니까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주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또 점대칭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x는 뭐 얼마에 대한 대칭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배웠고 변환도 배웠지.
근데 책을 한번 펴볼래? 책에서 보면 몇 달 나오냐면 몇 페이지냐면 삼각함 161페이지에 보면 160페이지에 뭐 중심 개념에 보면 이 수많은 공식이 있죠. 여기 중심 개념.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그린 그 표야. 그 표라고. 근데 첫 번째로 아예 공부를 어려워하는 선배들은 거기서부터 아이씨 많아 복잡해 보여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두 번째 선배들은 뭐냐면 아이씨 이거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빨리 외워야지 열심히 하는 친구 생각은 나서 똑똑한 친구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거잖아. 그래 안 그래? 1번 봐봐봐. EM파이의 삼각함수 값은 저렇대 그죠?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 뭐야? EM파이니까 X축에 대해서 그치? 동경이 EM파이니까 X축의 양의 방향에서 계속 더 가거나 덜 간 거잖아. 2번은 파이 뿔마의 삼각함수지? 그러면 X축의 음의 방향 이쪽에서 더 가거나 덜 간 거지. 이게 당연히 2분의 n파이가 있나 그 다음에가? 2분의 파이의 뿔마의 삼각함수죠? 그럼 y축에 대해서 더 가거나 덜 간 거지. 그냥 안 그냥 2분의 3파이 더 가거나 덜 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게 많이 그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아까 그 표 6개야 그지?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까먹어도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 그게 어렵지 않잖아. 왜? 원은 다 대칭이니까. 그치? 다만 거기서 보면 2분의 n파이 5에서 뒤에 뿔마의 알파가 중요한 거지. 그 알파가 예각일 거고 그쵸? 예각이랑 둔각이어도 상관없어요. 예각이라 생각해놓고 그냥 만드는 되는 거야. 그럼 변환할 수가 있어지고 그쵸? 다만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원래 동경이 몇 사분면에 멈췄는지만 보면 돼. 알파는 1사분면에 있다고 생각할 거라서. 이해가니? 그러면 그 수많은 공식들이 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의 그래프도 마찬가지. 원위에서 나오기 그래프로 옮겨가는 건 당연히 그런 성질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겠지. 그냥 안 그냥. 그러니까 뭘로 헷갈릴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안 그냥. 근데 많이 익숙해지냐 안 익숙해지냐 이해가 안 간 건 알잖아. 이해는 다 갔죠. 그럼 내 걸로 만들어주면 반복해줘야 돼. 우리 정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수업 때 대표 예제들을 하고 설명하고 끝날 거고 설날에 여력이 난다면 RPM하고 바센하고 안 돼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선생님한테 풀었는데 채점을 해보고 나 이거 답이 뭐 왜 틀렸지 모르겠어 그러면 질문을 파속으로 날리면 선생님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알겠습니까? 명절이니까 분위기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축구가 어제 치고 좀 축구는 결승전에 갔으면 좀 되게 약간 뭐 다들 기대하는 이런 문제가 될 텐데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쉬는 날은 공부도 하고 편하게 쉬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내일 웃으면서 볼 수 있게 좀 오늘 준 거는 씁시다. 그리고 못 쓴 게 있었으면 씁시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믿고 그냥 계속 해가면 돼요. 알겠지? 열심히 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알겠냐? 자 우리 여기까지 하죠.